자, 정부의 경제적 역할, 가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역할을 보기에서 찾아봐라. 가, 조세 수입을 줄이기로 했다. 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기 안정화, 경기 변동 조절. 예. 니은 재정 정책이죠. 이런 정책을. 그 다음 두 번째,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예. 오염 물질, 외부 효과 일으키는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과 니을, 가나, 니은, 니을 정답 3번. 그 다음 59번 밑줄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 소득세, 부가세, 기역. 소득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아니라 누진세이기 때문에 세율이 달라지죠. 니은, 부가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증가하여 세액이 늘어난다. 그렇죠? 비례세죠. 10%씩 늘어나니까 세율이 똑같지만 세액은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짐에 따라 비례해서 늘어난다. 이게 비례세의 정의입니다. 정답 2번. 소득세는 소득에 직접 부과하니까 조세 저항이 부가세에 비해서 크죠. 틀렸다. 기역에 비해 니은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누진세에 적용하는 기역. 조세 부담의 역진상은 상대적으로 니은이 있죠. 그 다음 60번 밑줄 친 기역 니은 디귿 옳은 것을 골라라. A 커피숍은 10번당 한 번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B국은 세액을 감면한다. 일시에 납부하는 사람에게 감면해준다. 그리고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산세 부과한다. 자, 이거 인센티브 유인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죠. 기역은 A 커피숍 음료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소비를 증가시키겠죠. 무료로 주니까. 니은은 자동차세 일시납을 감소시킨다. 일시 납부한 사람에게 감면해 주니까 증가시키겠죠. 디귿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경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나머지 다 넘어갑니다. 자, 61번 우리나라 조세제도 개편에 대한 설명. 부가세율. 자, 기역은 직접세, 간접세죠. 니은은 간접세, 직접세죠. 자, 기역의 세율 인상, 부가세율 인상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죠. 세금이 올라가니까 판매자들이 받으려는 최소 요구 금액이 커지겠죠. 물가 상승. 기역, 누진세율, 니은 비례세율. 틀렸습니다. 거꾸로 설명하고 있네. 니은에 비해 소득세에 비해 기역, 부가세는 조세 징수 저항이 작다. 니은에 비해 기역이라 했으니까 크지 않다. 기역에 비해 니은은 소득세율이 누진세니까 재분배 효과가 크다. 정답 5번. 자, 문제 보면 교과서 내용 잘 패턴을 익혀서 조세 저항, 소득 재분배 효과, 물가 이런 등등 징수에 대한 저항 잘 물어보는 것들이 일반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학습지랑 교과서 중심으로 학습한 뒤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조세제도 AB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A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액이 증가한다. 조세제도 과세 대상이 커질수록 세액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 B는 세액이 증가하고 있는 비례세. 1번 틀렸고 2번 세율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죠.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세율이 일정하다. 세율 틀렸습니다. A는 B보다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크다. 그래서 누진세는 B가 더 크죠. B가 A보다 크죠.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하게 하려면 소득세의 A보다 소득세의 누진세를 부과하는 게 효과적이죠. 5번 소비세의 A보다 B를 적용하면 과세 대상 금액이 클수록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더 크다. 소비세에 비례세를 적용하면 과세 대상의 금액이 클수록 세금을 상대적으로 A보다 적게 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니까 소비 억제 효과가 적죠. 효과가 더 크다가 아닙니다. A보다 B. 그렇죠. 그럼 다시 정답이 안 보이네. A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액이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액이 증가한다. 세율이 증가하는데 세액은 이렇게 되죠. 이것도 증가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 정확히 말하면 세액이 제곱에 증가한다. 누진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일단 패스. 2번. B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일정하다 해야 되겠죠.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 나머지는 뭐 확실한 오답인데 A는 B보다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더 크다. 아니죠. B가 A보다. 4번.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의 A보다 B를.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려면 누진세를 적용해야 되죠. 틀렸네. 그래서 이 문제는 다 틀렸다고도 할 수 있는데 세액이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1번이 가장 적절하다. 자, 정답 1번으로 1번까지 허용. 그 다음 63번 표는 각국의 소득세제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소득 구간. 자, 5,000달러 이하, 5,000에서 3만 달러 이하, 3만 달러 초과.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 2015년에는 모두 다 15%씩 세금을 내시오 했는데 얘를 차별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2015년도에는 뭐죠? 비례세였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되었어요? 세율이 소득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고 있죠. 누진세로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풀어봅시다. 특히 이 부분 소득이 10,000달러인 경우 5,000달러에는 이 부분은 일단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5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납부한 세액은 동일하다. 자, 2015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납부할 세액은 동일하다? 아니다. 납부할 세율이 동일하죠. 세액은 다르죠. 예컨대 5,000달러 벌면 5,000에 15%. 그러니까 750만 원을 냈을 거고, 만약에 3만 달러 벌었다면 3만 달러에 15%를 냈겠죠. 그래서 세액이 동일하지 않다. 2015년과 2016년은 누진세율이 그렇죠. 맞는 말. 디귿. 2015년에 비해 2016년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니까 효과가 크다. 틀렸죠. 자, 소득이 2만 달러인 사람의 세액을 한번 계산해라 라는 거예요. 소득이 2만 달러인 사람의 세액은 2015년에 얼마였겠어요? 15%니까 3,000달러. 자, 2016년도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2만 달러는 현재 이 구간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5,000달러까지는 10%만 내시오라는 의미예요. 즉 5,000에 10%, 500달러를 내고, 자, 2만 달러 중에 5,000달러를 냈기 때문에 이제 15,000달러가 남았죠. 자, 5,000달러 초과 2만 달러 사이, 즉 15,000달러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내시오. 15,000달러의 20%는 300달러. 그걸 합산하면 800달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저소득 근로자들은 2015년도에 3,000달러인데 16년도에는 800달러로 납부할 세액이 2만 달러인 사람은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지가 않죠. 선생님이 뭔가 좀 잘못됐나요? 15,000달러에 20%, 1,500. sorry. 계산이 300달러가 아니네요. 자, 여기가 5,000달러 초과 2만 달러니까 나머지 15,000달러. 자, 15,000달러에 20%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300이라고 했는데 15,000에 20%는 10%는 1,500, 그렇죠? 20%는 3,000,
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800이 아니라 계산 실수 3,500. 자, 그래서 3,500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세액이 증가한다. 답은 니을 맞는 말, 니은 니을 되겠습니다. 자, 64번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소득 세제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갑국 세율 비례세네요. 을국 세율 봤더니 소득이 커질수록 발생하는 누진세네요. 1번 갑국은 과세 대상 소득 증가율, 세액 증가율 같다. 자, 증가율은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의 기울기. 자, 각국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없죠. 0이죠. 을국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플러스죠. 같지 않죠. 기울기가 다르죠. 다르니까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겠죠. 2번 을국과 과세대상 소득 세액의 을국은 과세대상 소득 대비 세액의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과세대상 소득 대비 세액의 비율, 자, 누진세죠.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누진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비례세의 정의죠. 과세대상 소득 대비 세액의 비율이 일정한 것을 비례세라고 합니다. 이 누진세니까 틀렸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각국이 을국보다 크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누진세가 더 크죠. 각국이 더 크다. 을국이 더 크다. 을국이 누진세니까. 그러니까 이건 틀린 진술. 4번 과세 대상 소득이 A인 경우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이 동일하게 되네요. 세액은 각국과 을국이 많다 아니라 같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틀렸다. 그 다음 과세 대상 소득이 A보다 큰 경우 과세 대상 소득 대비 과세 후 소득의 비율은 을국이 각국보다 크다. 자, 과세 대상 소득이 A보다 큰 경우, 즉 이 경우 과세 대상 소득 대비 과세 후 소득의 비율. 자, 이거 문제를 위한 문제인데, 과세 대상 소득 대비 과세 후 남는 소득. 자, 과세 후에 남는 소득의 비율이 을국이 각국보다 크다 라고 얘기했어요. 을국이 각국보다 과세 대상 소득 대비 과세 후 소득의 비율. 자, 그러면 이걸 알려면은 이게 좀 많이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 여러분 수업 시간에 했을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세액이죠. 세액. 그 다음에 요게 45도선이면 지금 자, 요 높이와 요 높이가 같다 라는 거죠. 그러면 자, 45도선을 바탕으로 세액 이렇게 되면,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복잡하니까, 자, 일단 요 부분은 여러분 프린트물 아마 있었다면 그걸 복습하고, 없으면 자, 요 부분 패스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문제를 위한 문제, 수능 문제 풀 때에는 가능한데 우리가 경제학적 개념을 익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자, 패스합니다. 아마도 다 틀린 진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65번 대화에 나타난 조세제도 A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B의 차이점 알려달라. A는 과세 대상 금액과 세율 간의 관계가 양의 값을, 누진세구나. B는 과세 대상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 비례세구나. 자, 이 정도 공부하는 것이 핵심이죠. A는 일반적으로 납세자, 담세자가 일치한다. 누진세는 일반적으로, 자,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라는 것은 직접세의 정의죠. 그렇죠. 소득이나 재산의 부과는 직접세, 누진세 적용되죠.
정답은 1번. 2번. 과세 대상 금액이 커져도 세액이 증가한다. 비례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지면 세액도 함께 증가하죠. 틀렸다. B에 비해 비례세에 비해 누진세는 조세 부담이 형성이 강화되고 역진성이 약하게 나타나죠. 틀렸다. 빈부격차가 완화되는 조세 제도는 누진세. 틀렸다. 틀렸다. 정답 1번. 그 다음 66번. 자, 기역 니은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 자, 소득세와 세금. 자,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고 나니까, 즉 원천세라고 하죠. 생활비 빠듯하다. 가처분 소득이 적으니까. 난 한 곡에 600원인 줄 알고 노래 파일을 내려받았는데 결제 금액은 660원. 자, 600원인데 부가세를 별도해서 60원을 낸 거죠. 부가세. 자, 간접세죠. 부가세는. 소득세는 직접세고, 소득세는 누진세고, 부가세는 비례세죠. 자, 그걸 알고 있냐를 묻습니다. 자,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는 소득세 맞다. 니은에는 주로 누진세 아니다. 비례세율 적용되고, 소득 재분배 효과는 누진세, 소득세 맞습니다. 조세저항이 더 크다. 니은이 더 크다. 조세저항은 소득세, 직접세가 더 크죠. 따라서 기역 디귿. 67번. 소득세율 적용 방식 가나에 따른 세액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짐에 따라 세액의 규모가 증가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10%씩 증가하네. 그런데 나는 10%씩 증가하지 않고 누진적으로 증가하네요. 가는 비례세, 나는 누진세. 자, 1번. 과세 대상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증가한다. 세율이 일정하게 10%다. 틀렸다. 과세 대상 소득 증가율, 세액의 증가율, 과세 대상 소득의 증가율은 증가 속도를 보면 1, 2, 3, 4인데 세액은 5, 20, 45, 100이니까 증가 속도는 세액 증가 속도가 더 크죠. 소득 증가율보다 세액의 증가율이 낮다, 빠르다, 높다, 크다 해야 되겠죠. 가는 누진세. 틀렸다. 가는 비례세, 나는 누진세. 자, 가는 나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다. 5번. 과세 대상 소득이 2천만 원일 때 세후 소득. 자, 세후 소득 생각해 봅시다. 자, 과세 대상 소득이 2천만 원이면 가는 세금을 얼마 내죠? 200만 원. 그럼 세후 소득은 1,800만 원. 나는 얼마 내죠? 200만 원. 나도 200만 원이네요. 1,800만 원. 동일하네요. 정답 5번. 자, 우연히 동일하게 된 거죠. 대부분 다르고. 자, 68번. 가, 나는 서로 다른 조세 부과 방식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골라라. 과세 대상 소득과 세율 사이의 관계가 비례하고 있네요. 얘를 누진세, 비례세가 아니라 누진세. 세액은 비례하고 있네. 비례세. 가에서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누진세는 역진성이 나타나지 않고 비례세에서 나타나죠. 나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죠? 일정한 세율,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맞고. 가에서는 비례세 틀렸다. A가 100일 때 과세 대상 소득이 100인 사람은, 자, A가 100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가 100일 때, 여기 100이다. 얘가 100이다. 과세 대상 소득이 B인 사람은, 자, B인 사람, 이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 더 큰 거를 구매한 사람은 가보다 나가 유리하다. 자, 여기서 A가 100이라면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소득이라고 봅시다. 자, 이걸 둘 다 과세 대상 소득이네. 소득. 과세 대상 소득. 그렇죠. 재밌는 문제. A가 100이라면 A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자, 유불리를 뭘 기준으로 판단하냐면은
세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A는 100만 원 벌었으니까 10만 원을 10%니까 10만 원 내게 되겠죠. 자, 10만 원 내게 되면 90만 원이 남겠고, B는 1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기가 10%이니까 100이니까 여기 15%니까 150이라고. B는 150. 150만 원 버는 사람이 15%를 내요. 150의 15%는 0.15 곱하면 225만 원인가? 그렇죠? 225만 원. 150만 원은 15%니까 22만 5천 원. 그렇죠? 22만 5천 원을 빼면 125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가 방식에 따른 두 사람의 세후 소득이고, 자, 나 방식을 봅시다. 나 방식은 둘 다 세액이죠. 세액. 바로 빼버리면 되죠. A는 100만 원 버는 사람 10만 원을 빼라. 그럼 90만 원. B는 150을 벌었는데 15만 원을 빼게 되죠. 세금을 15만 원 빼면 135만 원 남죠. 그러니까 소득이 B인 사람은 가보다 나가 유리하죠. 125만 5천 원보다는 135만 원을 세후 소득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니은 정답 4번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이제 거의 다 세 문제만 더 풀면 되겠네요. 자, 한 김에 다 합시다. 그림은 각국의 A, B 시기 소득세 부과 방식. 뭐 그렇게 복잡해 보이도 어렵지 않습니다. A 시기는 세액이니까 비례세구나. B 시기는 이 안에서는 세율이죠. 비례세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누진세구나. 그래서 변형된 누진세 생각해 봅시다. 자, A 시기는 누진세율이 적용됐다. 틀렸다. 비례세율이 적용되고 있죠. 2번. 과세 대상 소득이 4만 달러인 경우 B 시기의 소득세는 8천 달러이다. 자, 4만 달러인 경우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자, 4만 달러인 경우는 어떻게? 만 달러까지는 5%, 만에서 2만 달러까지는 15%, 2만에서 4만 달러에는 30%의 세금을 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 달러에 5%니까 만에 5%니까 500달러. 자, 여기는 500달러 내시고, 그 다음에 만에서 2만 달러 사이에 15%를 내라. 만에서 2만 달러, 즉 추가적인 만 달러죠. 만에서 200. 만 달러, 다시 만 달러에서는 15%, 만에 15%는 1,500달러 내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4만 달러 버니까 2만에서 4만, 즉 과세 대상 소득은 2만 달러죠. 2만 달러에 30%, 6,000달러를 내시오. 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다 더하면 8,000달러죠. 정답 2번이 나오네요. 자, 그럼 3번. A식의 소득세 부과 방식은 B시기보다는 소득 재분배가 크지 않죠. B시기가 누진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거꾸로 되어 있고, 과세 대상 소득이 2만 달러인 사람은 A시기의 소득세는 B시기보다 많다. 자, 과세 대상 소득이 2만 달러인 경우 A시기의 소득세는 아마도 2만 달러니까 2,000달러니까 소득세는 A시기의 소득세는 2,000달러, B시기의 소득세는 역시 똑같죠. 500, 1,500 여기까지죠. 그러면 2,000달러. 많다가 아니라 같다. 둘 다 2,000달러네요. 틀렸다. 5번. B시기의 소득세 부과 방식은 A시기와 달리 역진성이 아니라 형평성, 공평성이 나타나죠. 정답 2번. 그림의 조세제도, 아까 위에서 봤던 거와 똑같죠. 가는 변형된 누진세, 나는 비례세. 가는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질수록 세액이 증가한다.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질수록 세액이 증가한다. 증가하죠. 근데 이것도 요 구간에서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전체적으로는 누진적으로 증가하죠.
나는 과세 대상 소득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맞죠? 이게 비례세 정의. 가는 나와 달리 역진성이 나타나지 않고, 예. 나는 가에 비해 소득세 분배 효과가 가가 더 크죠. 정답 1번. 그 다음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나의 조세 정책. 가는 소득세 법인세의 세율 인상. 소득세 법인세 세율 인상. 자, 이거는 직접세죠. 세율 누진세죠. 세율을 인상한다. 직접세 세율 누진세. 부가세 개소세 개별 소비세의 세율 인상. 이건 간접세죠. 비례세죠. 자, 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율을 인상하면 경기 활성화가 안 되고 경기가 이제 안정되죠. 그래서 활성화를 하려면 세율을 인하해야 되겠죠. 틀렸다.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강화하려고 한다. 조세 부담 형평성은 가는 나보다 조세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정책이다. 그렇죠. 직접세니까. 가와 나는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소득을 높이고 소득세율을 인상하면 가처분 소득 쓸 수 있는 돈이 줄어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겠고, 나도 마찬가지죠. 상품의 세금을 높이면 가격이 상승해서 소비가 줄어들죠. 디귿과 니을. 정답 5번.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단원이고 이제부터는 2단원으로 넘어갑니다.